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정수석님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계의 민정수석. 네, 제가 아이고 계속 만나는 분마다 예. 진짜 갈 사람은 그런 소리 소문 없이 가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근데 걱정되는 왜 게 이렇게 일파만파 왔던 거예요? 아니 그 하필이면 방송 그만뒀지. 예. 그다음에 외국으로 갔지. 예. 아 뭔가 인사 앞두고서 검증 중이구나. 아니죠. 뭔가 앞두고 보통은 이제 아, 신병 정리. 그렇죠. 신병 정리 아니죠. 보통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아. 여행을 갔나 보다. 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미안하니까. 어. 그래서 앞으로 나 그렇지. 바쁠 거야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거 못 그거보다 챙겨준 가족을 챙기나 보다. 지난주 네. 일주일 동안 방송을 뺐고 네.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다. 거기서 좀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네. 저도 그 외국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호가 외국에서 신호가 가잖아요. 네. 약간 신호가 이상하게 가더라고. 아, 외국 신호. 예. 아니 외국 신호가도 봤잖아요. 예. 근데 전화가 약간 이상하게 가요. 아. 그다음에 왔는데 이미 다 이제 뭐 예. 밖을 돌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렇구나. 이게 왜냐면 방송 나오다 안 나온 게 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왜냐면 그러면 방송하던 분들이 다들 어디 가나 보다. 그렇지. 예. 그게 약간 양가강면이에요. 우리만 빼고 자기만 가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갔어. 아이고 하여간 그 상당한 방송가의 그 소동이 있었다. 예. 자 오늘 김용남 수석님 모시고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 소외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건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민간재단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예, 번 돈의 1% 옛날에 박원순 변호사 그 얘기했어요. 네. 1% 나눔 운동. 예, 다 필요 없고 본인이 번 것에 딱 1%만 좀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자. 1% 나눔 운동 취재 편의점에 한번 깃발 들고 해볼까요? 네, 자 희망 제작소래 아름다운 재단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2026년 1월 신년맞이 헤어룩 탈모 앰플 샴푸 제품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모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그 제품이 바로 저희 취재 편의점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이오 기술력을 적용한 바로 이 헤어룩 탈모 앰플 그리고 탈모 샴푸 단순히 느낌 좋다 이런 후기 수준이 아니라 주디메르만의 특허 기술에 임상 시험은 물론이고요. 무려 68명의 실사용 검증단까지 모두 완료한 제품입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효과 중심 제품이다라는 반응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편의점 아래 더보기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조작 1도 없는 결과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해당 사진은 더마 코스메틱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25년 1월부터 3월까지
특정 대상자 기준으로 한 실제 검증단의 후기 사진이거든요. 살짝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를 젊게 모발을 풍성하게 지금 바로 주디 메르의 헤어룩과 함께 새로운 자신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한 2026년 신년맞이 기념 특별 이벤트 최대 50%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주디 메르 검색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두 분 다 헤어는 또 나쁘진 않네요. 저는 뭐 우리 조상님이 그래도 이럴 때 그래도 박주민 변호사 와야 네. 되는데 박주민 의원 와야 되는데. 박주민. 그래도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모발 수가 많이 줄었죠. 진짜. 그렇죠. 연세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연세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나이 먹으면 이 모발의 힘이 좀 맞아요, 떨어진다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얇아져요. 맞아요. 얇아지고 모발이. 떨어져서 그리고 많이 빠져요. 빠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북하더라고요. 머리 빗으면. 예,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자, 다 같이 탈모 샴푸 앰플 쓰시고 모두 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5천을 넘었습니다. 네. 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야, 저는 김용남 이거 의원님 얼마 벌었는지 한번 물어봐요. 얼마 버셨어요?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몇억 같아요. 벌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와. 조금. 몇 억? 몇억 아니 아. 조금. 아니 왜냐면 저 수익률이 말은 안 변호사님도 하지만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단위가 적어요. 단위 조금 나는 ETF만 좀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김용남 의원이 아마 뭐 한 수억을 벌었을 거다. 네. 아니에요. 전 많이 벤치 안 아마 하기 몇 때문에. 대값 벌었을 것 큰손 같아요. 주식계의 큰 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 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됐고 기자들이 막 분석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3천만 원인가요? 더 벌었겠죠. 8천? 1억 투자했으니까 예. 한 뭐 5천만 원? 5천원 벌었을 아니 거예요. 기자들은 한 3천 예. 정도 번 걸로 분석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김용남 얼마 의원이 번 아마 것 그거 같아요? 곱하기 열은 벌었을 아니, 거예요. 저도 대통령 이게-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7개월 사이. 그런 1% 내요. 아까 있잖아요. 1% 저기 네, 저 1% 내요, 1%. 가만 있어봐요. 번들. 말 좀 하게. 그러니까 이게 매주콩 100번 구르는 것보다 매주 한 번 구르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 커야 돼. 커야 운영하는 돼. 돈이 자금이 커야 커야 돼. 맞아요. 뭐 같은 그래. 수익률에도 버는 돈이 큰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렇죠. 예, 음. 맞아요. 그리고 100%. 해박해져 사람들. 맞아요. 네. 이게 똑똑해지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온갖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세계 정세나 이런 데도 자꾸 알게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맞아요. 그냥 작은 돈 갖고 이제 골고루 좀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 벌었어요. 조금 벌었다. 밥은 한번 살게요. 이제 네. 그만하세요.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얼마까지 갈까? 그래도 의원님께서 주식 전문가시니까 전망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건 맞추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지금 그 작년 올해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네. 작년 연말까지는 정책 이슈로 오른 거죠.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없애는 이제 입법과 정부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오른 거고 네. 최근에 오른 거는 사실은 반도체로 네. 오른 거예요. 뭐 예. 아주 최근에는 현대차가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 기업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슈 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책 이슈는 약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원래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고 12월 임시국회 때 될 줄 알았는데 그때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이슈는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제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사주 의무 소각도 곧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려운 건데 중복 상장 금지 얘기가 나왔더라고. 네. 이게 참 왜곡된 지주회사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음. 저는 위에 실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코스피 1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 예. 저는 가능하다고 그거는- 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상법 개정 이런 것도 있지만 음.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해서 금감원, 반드시 금과의 보여준다 그랬어요. 경쟁적으로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 내부 경쟁을 시켜놓은 거예요. 수사기관처럼.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이거 사면 좋다 해서 샀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작전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하면은 패가 망신 작전 이 생각을 다 사람들이 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작전주로. 그러니까 그 다 아니 그 경험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야 이거 니만 알아 이거 이제 해서 샀잖아요. 그래서 보면 망하거든요. 그 한두 두 번 몇 번 당하면 네.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기 그러니까, 싫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주식 경험을 처음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면은 투기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전 예, 생기는데 예. 그 시그널이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아마 지금 뭔가 장난치려는 사람들 이제 못할 거예요. 걸리면 네. 진짜 이제 근데 작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하여간 패가망신하는 거 반드시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네. 상법 개정도 있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것들은 뭐 많아요. 지금 뭐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결권을 예를 들어서 뭐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지주가 내 맘대로 뭐 지주에다 만들었다가 말씀처럼 뭐 쪼개기 상장했다가 또 분할했다가 뭐 이런 네.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 그 네. 과정 중에 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막판 되면 자기 회사 회장님 일가가 싹 해먹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늘 방법들이 그 회장님 많아요. 리스크가 제일 아니 지금도 한화그룹이나 효성그룹의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회사 분할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다인데 그 김승현 회장이 한화그룹의 이제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들 간에 이제 하나씩 네. 떼어가는 떼줘야 거. 돼. 네. 그거하고 효성그룹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형제나 집도 아들이 아들이 셋이었는데 네. 한 아들은 완전히 이제 예. 뛰쳐나가서 이제 네. 소외됐고 예. 그 아들 둘 간에 이제 나눠 갖는 거.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이런 상장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형제들 간에 나눠 가지려고 회사 분할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없어. 어느 그런 경우 자본주의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말씀처럼 하나도 아마 대한민국에만 새 있는 아들이 그 어느 정도 나눠 갖기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는 얽혀 있으니까 그걸 나눠야 되는 거라서 그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부 기조랑 안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하면서 예. 장난 많이 쳐서 소수주들이 굉장히 반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번엔 제가 보기엔 안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 결국은 금감원이나 이런 데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 상장도 네. 뭐 여전히 시도하고 있고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 과정에서도 이제 LS 그룹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네. 이 중복 상장에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네. 양태가 계속 새로운 기법이 개발됩니다. 네.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해외 법인을 그 나라에서 상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LG 전자 인도 법인이 이제 상장을 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LG 전자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해외 지사가 있죠. 네. 이게 비상장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인도에서 열심히 뭐 가전 팔아서 번 돈이 LG 전자 본사로 송금이 돼서 네. 여기서 주주 배당이나 뭐 음. 이런 식으로 됐는데.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해외 지사였던 거를 인도에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도는 거지 그렇죠. 돈이. 네. 이 한국에 있는 LG전자 LG전자하고는 본사하고는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끊어지죠. 네. 이게 새로운 중복 상장 기법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게 LG전자가 처음 이미 했고 네. 현대자동차 이제 인도 법인을 네, 또 한다는 거고. 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참 보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야. 막으면 항상 저들은 새로운 기법을 그러니까. 개발해내. 그래서 금감원 시장을 못 이기라. 아니 금감원장 가시면 네. 그런 거 잘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쿠팡 금감원장 가셔야 되는데. 쿠팡이 보여준 거잖아요. 네. 쿠팡이 미국 가서 쿠팡 진짜. 상장하고 우리 네. 미국 회사고 돈은 여기서 벌고 네. 우리는 미국 회사야. 네. 법적으로 미국 회사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국내에서 다 막을 수는 없고 그건 외국이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 장난치는 것만 막아도 네.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처럼 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쿠팡 말씀하셨으니까 그 뭐 지금 다른 얘기 많이 기다리시지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쿠팡이 이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미국 회사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이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막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150억 달러를 네. 써서 로비를 했다는데 이 수준이 진짜 너무 심하고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과징금을 물린다, 뭐 영업 정지를 한다, 뭐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근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한 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제가 쿠팡 기사 검색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검토 중, 지지난주에도 검토 중, 이번 주도 검토 중. 공정위는 계속 검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그랬잖아요. ISD 국제 분쟁 소송.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결국은 못하고 있어, 쿠팡은. 그게 뭐 미국을 통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재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왜 미국 기업인데 왜 차별하는 거야? 국내 기업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렇게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이거 부분이 소송하면 우리가 불리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첫 사례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럼 국내 기업에 적용 안 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본이 와서 투자한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미국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차별. 그러면 국내 기업도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SK도 그렇고 개인정보 털린 적이 있는데 왜 그때는 영업정지 안 하다가 왜 우리는 영업정지 해? 우리가 많아서 그럼 거기도 몇백만 명이고 몇천만 명인데 왜 우리도 몇천만 명이고 숫자 차이 갖고 하는 거야? 그때는 시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시도해? 여론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미국 기업이어서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걸면 그 ISD라나 이런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이 뭐 재판하는 게 아니라 뭐 국제 상업 거래소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있어요. 약간 네. 민간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국제 자본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향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막 트럼프나 이분이 요즘 뭐 법도 뭐 상관없이 막 잡아오고 이런 판인데 그 뭐 남의 나라 대통령 막 국제 잡아. 상공회의소가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차별 대우가 아직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SK텔레콤에서의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때 대표이사가 국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혼났지. 네. 그때 뭐 하고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거. 그래서 SK텔레콤도 뭐 한 6개월 동안 무상 데이터 제공 뭐 여러 가지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 보면 아직 차별 대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은 그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쿠팡 그래 미국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면 미국 기업처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국 기업이 하는 것처럼은 기대를 안 하더라도 미국 기업처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네. 미국 기업에서 중시하는 분야가 뭐냐면 이른바 퍼블릭 릴레이션이에요. 대중과의 관계. 네. 결국엔 이제 우리는 홍보 파트에서 하는 업무를 미국 회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네. 돈도 많이 쓰고. 쿠팡은 왜 그게 거꾸로야? 대중과의 관계를 왜 점점 적대 관계로 그러니까. 가져가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주가도 최근에 더 떨어졌어요. 이제 20불도 깨졌어. 예. 돈을 한국서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미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정보 털려서 봐요. 난리 그러면 뭐 났겠지.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럼, 예. 문 닫아야 근데 되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정보가 털렸잖아요. 돈은 기여는 미국에서 하고. 예. 그럼 미국 사람이나 미국 보기에도 우리는 걱정 없는데 예. 뭐 일단 우리한테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왜 못 살게 굴어 이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근데 얘기하면. 저는 답답한 게 우리 공정위가 좀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결국 피해를 본 사실 그 전 국민이 피해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3,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털렸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탈팡을 하고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조치, 공정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론스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예. 좀 미국에서 배워라. 뭐 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치. 그러니까 예. 왜냐면 그
권료나 이런 분들은 뭐 소송 걸리고 또 미국에서 뭐 한다 이러면은 다들 이제 좀 쫀단 말이에요. 예. 지금 또 트럼프가 워낙 또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예. 몬스타도 결국 했는데 이신 가서 뒤집었잖아요. 네. 좀 과감하게 하시라. 쫄지 말고. 그 얘기 하고 알겠습니다. 예, 저 마이홈 2025님이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당을 흔드는 정청래는 사퇴하라. 굉장히 특이한 슈퍼챗을 싸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태는 제가 어제 이제 쭉 그 아침에 방송할 때는 뭐 양당이 비슷비슷한 정당 둘이 합치면 좋겠네. 그래서 라이브 폴도 돌려보니까 81%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서 분위기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와 장난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 과정 그러니까 뭐 합당 문제는 차치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제 취재한 최고위원은 어떤 표현까지 하시냐면 근데 이거는 옮기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누구 맘대로.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요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세요 워딩이. 내일 출판기념회라 오늘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쁜데 원래 뭐 준비하느라고 바쁘긴 한데 뭐.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막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언젠가는 합치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합쳐야겠지 하지만 근데 결국은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절차도 있고 그쵸. 시기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게 있잖아요. 네. 이걸 뭐 총론 강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뭐 개인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이게 왜 지금 하지? 왜냐면 하필이면 코스피 5천. 뭐 이재명 지금 뭐 코스피 5천도 있지만 네. 뭐 지금 많잖아요. 한덕수 뭐 1심 선고도 있었고 있었고, 뭐 기자회견도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있었는데 타이밍은 충분히 아마 잡을 수 있고 가장 아마 최고위나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20분 전에야 그냥 통보하듯이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불편한 것 조국당 같더라고요. 쪽에는 미리 얘기하고 거기 맞아요. 최고위원들도 미리 했는데 네. 정작 이쪽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는 네. 수기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의총까지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도부에서는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전날 또 청와대에서 오찬도 했으면 네. 그때라도 또 얘기를 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지금 어쨌든 뭐 보수도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결집해보고 조국 혁신당과 뭐 어쨌든 합치긴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 맞아요. 얘기하고 괜찮은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반대, 합당 안 돼 이럴 음.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잘 조금 그래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결론은 불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 안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뭐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거 퍼진다. 그래서 극비리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른 최고위원들은 보안은 무슨 보안? 내가 그래도 선출직인데 내가 당의 지도부인데 아니 세상에 이거를 20분 전에 통보하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런 불쾌감.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하던데 이게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양당 간의 합당이 계엄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이른바 군부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예열을 해서 음. 저쪽 뭐 합치는 거 아니야? 뭐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여놓은 다음에 공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이 딱 10분 전에 공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생방송하다가 갑자기 보고 뭐지 이거 깜짝 놀래갖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도 몰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모르고 우리 뭐 알려진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제가 그것도 사이드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화가 났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기자들한테 알지 못한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홍익표 수석이 새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자실을 돌면서 연락은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는 마사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연락을 받았다는 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그렇죠. 연락을 받았다는 받았다. 거죠. 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 연락을 그건 아니에요. 받은 건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좀 문제 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시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합당을 완료해서 네. 그 후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거쳐서 후보까지 뽑는데 이게 가능한 스케줄이냐라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시기는 왜 하필 어제냐. 그러니까 예. 이게 코스피 5천 돌파하고 예. 신년 기자회견 정말 잘 예. 끝났고 네. 그 전날 한덕수 중형 선거돼서 뭐 이렇게 제가 어제 오후에 당대표 비서실장 하는 한민수 의원을 만나게 돼서 그 똑같은 취지로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오늘이냐. 네. 아니 좀 축제를 즐기게 놔두면 안 되냐. 이게 하루나 이틀이라도 네. 이제 어제 그게 없어서 완전 축제 분위기가 그렇죠. 예. 이렇게 적어도 예. 며칠 동안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필 오늘이냐. 예. 이제 예. 어제 오후에 그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의문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아니 이번 주 일요일쯤 해도 되지 않나? 일요일쯤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 그 그 얘기가 발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더 사실은 저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측을 나중에 대선 때 하나, 총선 때 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은 어쨌든 같이 치러야 되는 거고 같이 치렀었고 네. 총선 때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례이기 때문에 어디 네. 지역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지 이제 그냥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아마 뭐 조국 혁신당에서 뭐 합당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네. 지방선거는 예전에 2014년에 아마 김한길 안철수 그때 합당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커진 게 뭐냐면 이게 지방선거는 주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광역은 모르겠지만 기초 뭐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하면 수천 명이거든요. 네. 이게 조율이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이미 우리 민주당은 이미 이제 그 공천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역구 뭐 물론 확정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뭐 시도연들 나오는 분이 많이 있나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를 뭐 땡큐죠. 왜냐하면 네. 조국 대표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유력한 주자인데 뭐 광역이 됐든 보궐이 됐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합당에서 가면 조국 장관은 어쨌든 뭐 보궐이 제가 보기엔 보궐인데 보궐 어디든 받으면 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지지율도 별로 안 좋고 그쵸.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이걸 만약에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만약에 합당 지진해서 이걸 한다? 당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올 사람들 많고 주자들 많은데 근데 합당이라는 거는 큰 데가 합치고 적은 데가 합치든 간에 네. 지분이 형식적으로는 말로는 그래요. 5대 5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쪽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요. 근데 숫자는 여기가 한 95%고 여기는 네. 4, 5%인데 네. 말로는 항상 5대 5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조율을 해요? 조율이. 예. 조율이 안 돼. 안 돼. 혹시 여기 당사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고차원 방식인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항상 뭐 진보당이나 뭐 정의당하고 예. 이런 문제 항상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선거라는 건 항상 대통령 지지율로 가는 거라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마땅하게 막 이렇게 부각되는 주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복잡한 폭탄을 왜 지금 터뜨렸을까?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기는 대승 전략을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 이제 본인의 이
무게감도 좀 달라지고 또 통합의 리더십도 생기고 뭐 이러고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어서 그렇죠. 호남에서 승패가 갈리면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방선거 호남 전략의 일환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국 대표 재보선 전략공천 하나 하면 되는데 다음 총선 때 합치려면 그때는 우리가 피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싸다. M&A의 적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주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은 이제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조금 반론을 제기해 보면 호남은 사실은 뭐 조국당하고 경쟁을 저는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경쟁이다.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간에 대구도 그렇고 한 당이 계속 하게 되면요. 물론 네. 이제 무소속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부패 가능성이 많아요. 경쟁하는 게 좋거든요. 난 호남에서 경쟁은 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어쨌든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도 선택지가 있는 게 좋아요. 조국당 지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분들은 더 잘하려고 해요. 음. 중앙당에 뭐 줄 설려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승패는 제가 보기에 서울, 부산, 그다음에 충청권, 네. 여기가 제가 중부권이 승부처지. 호남에서 몇 석 뺏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졌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산, 예. 서울, 예. 그다음에 뭐 대전, 충청 이권이 핵심 어찌 보면 이제 전략지구인데 네. 그런 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이 통합이 어떻게 그림표가 그려지십니까? 아니, 정치 일단 오래 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제 9시에 개장하고 10시 전까지 5천을 뚫어서 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오늘이나 내일 뭐 이번 주 안으로 한국권에서 한번 가시겠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됐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네. 와야 이거 네. 아니 주요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제일 먼저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5천. 4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만에. 이걸 그리고 집권해서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7개월 조기 만에. 달성한 거라 예.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데 네. 이제 10시에 그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멍해져 갖고 했는데 예. 저는 전체적인 그 선거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 아니 그리고 음. 이게 보면 정치권의 이른바 이념 스펙트럼에 스펙트럼. 있어서 좀 뭐 보면 이슈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뭐 훨씬 왼쪽을 딱 지켜주면서 네. 민주당이 거기보다는 오른쪽부터 해서 중도로 쫙 뻗어 나가 있는 네.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쳤을 때 그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두 당의 포션이 플러스했을 때 적어도 같거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왼쪽을 지키고 있던 조국 혁신당의 색깔이 민주당에 더 칠해지면서 이 오른쪽으로 가 있던 민주당의 포션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좀 네. 돌려보고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큰 틀에서 그럼 인적 구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리고 빌드업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 이를테면은 뭐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뭐 어딜 같이 가서 무슨 메시지를 네. 낸다거나 아니, 뭐 그러니까. 술이라도 마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밥이라도 네. 먹는다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입장이요. 우리는 좀 뭐가 뭐 이런 이제 서로 함께하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 있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당 합칠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의 그럼요. 분석 기사도 막 나오고 그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합칩니다. 이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결혼할 거야. 너무 전격적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난번 대선 때 같이 했잖아요. 예.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 정책 연대든 선거 네. 연대든 뭔가 그런 이렇게 틀을 만들고 예. 거기서 우리가 뭐 함께 하다가 예. 아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이럴 바이지 말고는 뭐 그냥 합쳐서 합시다 뭐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네. 그 준비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뜬금없는 거죠. 자, 지금 들어오는 화면은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열리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간 라이브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해훈 후보자가 자리에 착석하고요. 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 뭐 이런 거 있겠죠. 자료 이어지겠죠. 내놔라 어쩌라 예. 뭐 얘기하고 이미자 위원장이 잠깐 보였고요. 지금 이해훈 후보자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모두 발언 시작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분석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로 상당히 좀 술렁이게 됐어요. 이게 상당히 술렁이게 됐고 이 파장이 특히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 사퇴 아까 저희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갈지 아니면은 그 조기에 무마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인이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실 것 제가 같아요. 지금 요즘 당무에 뭐 관여는 안 하고 있어서 주로 용인에 가 뭐 계시죠. 주로 이제 지역에서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당인은 맞다니까요. 나중에 네. 뭐 우리가 지금 1인 1표도 그렇고 음. 두 번 겪는 거잖아요. 네.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게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지배구조 개혁해야 돼,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당내 지금 최고위원들도 반발하고 있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최고위원회 논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처럼 그럼 토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칠 네. 수가 없어요. 또 정청래 대표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마 이제 다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아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거야? 진작에 해야지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미리 하고 해야지 왜 이게 한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들러리야 이렇게 나올 맞아요. 거니까 그 부분 설명을 잘 네. 솔직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진관 판사의 선고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접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진보 유튜브 다시 또 안 네. 보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요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제가- 참 너무 힘들다. 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축제를 적어도 그러니까, 며칠은 즐겼어야 즐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네. 그 선고문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할 네. 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리고 오찬도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번 주는 이걸로 가고 왜? 그 다음 주 정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대통령 그 직무평가 조사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랐어요. 잘하고 있다 61, 잘못하고 있다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무당층 27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 어떻게 보느냐?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오. 유보 1% 차이네. 유보 33 이렇게 나왔고요. 경제 살림살이 낙관론이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자, 향후 1년간 저 요거 처음 봐요. 우리 경제 좋아질 것이다가 더 높습니다. 38. 늘 오. 나빠질 거가 네. 우세했거든요. 나빠질 것이다 36, 비슷할 것이다 23 이렇게 나왔고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이 더 비등비등합니다. 진보층 61%가 낙관하고요. 보수층의 62%가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가지수 전망 향후 1년간 오를 것이다 45, 내릴 것이다 25. 확실히 오를 것이다에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변화가 없을 거다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스피 지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가 오른다 해서 실물 경기가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전혀 영향이 또 없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돈이 몰린다는 거니까 돈이 몰리면은 또 투자가 돼 있거든요. 기업이 자본 조달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려는 욕구가 많이 늘을 거 아니에요. 네. 상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업 활성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얘기는 안 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3%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유의미한 개혁신당이 2%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양당제 구조여서 네. 뭐 두 당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3당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 지지율에서도 아마 뭐 합당 얘기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요게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당 지지율도 오르고 물론 그게 갭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60 몇이었죠? 61인데 네. 정당 지지율이 43으로면 한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거를 네. 그래도 한 10% 이내 정도로 줄이는 게 그러면은 사실은 선거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 갖고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당 지지율이 그 쫓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우리 당이 역할이 그래도 지금 그거에 좀 부족하다. 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근데 부분을 사실 유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TK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45. 거의 비슷비슷해요.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56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33. 물론 이제 그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대통령이 받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지 않습니까? TK에서 그쵸, 완전히 막 높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전 지역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10대, 20대 잘하고 있다가 44. 예, 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는데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38이고요. 7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37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 전 세대가 고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외교면 그냥- 외교. 다 좋죠. 예. 다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작년 4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사실은 4분기가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건설업종이 이제 크게 줄어들면서 그 GDP 성장률이 잘 안 나왔는데 네. 이 주가하고 실물 경제하고 항상 같이 가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1인당 GDP에서도 우리한테 역전당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사실은 한 5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네. 역대 최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주가 지수는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은 나빠지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그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다 좋게 느껴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는 좋은데 내가 힘든 거야. 내 장사가 좀 안 되네.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남 탓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더하지. 네. 그치. 미국은 주가 박살나면 대통령 지지율 그냥 같이 다녀요. 같이 네. 다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가 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것 같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자산 시장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예. 돈들이 사실은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면서 자산 시장으로 가자, 주식 시장으로 가자. 미국은 최근에 그렇거든요. 은행 예금이 29%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올빵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을 하면서 그걸로 배당 소득으로 노후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미국은 빅테크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신뢰가 있어요. 묻어두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네. 오른다. 그리고 저기서 배당 받아서 내가 생활비 쓰면 된다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이 부동산은 대출 받아서 다 해왔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이 점점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배당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 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만들어지는 데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네. 자, 이해훈 후보자 모두 발언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란에 동조한 거, 막말 논란,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기획예산처가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모두 발언. 아니 뭐 누구나 그 저런 자리 쓰면 하는 내용에 이제 조금 본인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 내지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사과의 내용을 담은 건데 네. 누구나 인사청문회 그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공직이란 각오로 뭐 네. 열심히 하겠다. 근데 매번 더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아니요 한덕수 총리 보세요. 몇 그러니까 번을 했어. 50년을 그냥.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 뭐 임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과 이해훈 후보자 측이 제가 보기엔 오늘 실수하는 쪽이 질 거예요. 실수하는 쪽이 진다. 실수하는 쪽이. 예. 그러니까 후보자 쪽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이게 쭉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돌발적인 어떤 발언이나 실수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뭐 욕설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네, 이러면 네, 네, 네. 그거로 분위기가 반전될 네. 소지가 많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우리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해요. 여당 의원들. 네, 여당 네.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뭐 방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특히 뭐 그렇죠. 그 분양 문제라든지 뭐 입시 문제라든지 특히 뭐 영종도나 지금 강남 아파트 이런 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아마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할지 자료는 네. 어떤 걸 내는지 모르겠지만 진솔하게 해명하고 하면은 아마 좀 뭐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아마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니에요. 청문회 제대로 했다 해명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아마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게 아마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여당 의원들의 자세도 어떻게 나올지도 좀 그렇죠.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내란 속에 검찰총장 인사검증 하듯이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폭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 기재위원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사실 저 정도면 자진 사퇴가 맞는 거 아니냐.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맞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일본 출국하실 때 그 의견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하는 걸로 알고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기자회견장에서 나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으니 오늘 후보자의 저는 태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답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이 어떤 걸 묻는지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야당이 실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근데 보니까 오전부터 네. 오전에는 보통 자료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싸우는데 네. 오전부터 지금 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질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더 내용은 더 안 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자료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오후에 네. 낼 겁니다. 뭐 이걸로 사실은 그렇죠. 오전 다 예, 가는데 예. 처음부터 질의해서 예. 내용은 조금 더 풍부해질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일단 판단 미스를 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해훈 후보자 관련해서 낙마가 야당의 목표라면 19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그 사회적인 안 좋은 여론이 쫙 타고 올라가다가 인사청문회가 캔슬되면서 그냥 야당에서 보이콧하면서 이게 뚝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흐름을 이어가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하면서 이
어떤 안 좋은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반감의 열기가 약간은 좀 식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 잊혀졌어 잠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사실은 너무 우리 대한민국은 예. 정말 스펙타클한 나라여가지고 어제 일인지 제가 일본 갔다 온 게 한 달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일이 많은 나라긴 한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이게 저는 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저 이제 아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연세대 입시 문제.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외눈박이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 의혹 그리고 또 갑질 이 문제는 너무 큰 이슈이고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 녹취 말고 더 있다. 네, 많다는 맞아요. 거 이게 2017년 거거든요. 네. 보좌관이 아마 다 갖다 줬을 거예요. 아마 하이라이트는 네. 녹취 아마 트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아 녹취 오늘 하이라이트는 뭔가 또 아마 녹취가 또 그다음에 나올 뭐 거다. 천하람 비망록하고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이라이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뭐 제3자가 작성한 그래도 거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뭔가 하는데 또 천하람 의원이 뭐가 나오겠죠. 녹음 파일이 하나 나올 것 같다. 녹음 파일 나올 것 같아요. 뭔가. 현근택 예고로 하나. 근데 그게 본인과 전혀 무관하게 작성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고 그러게요. 예. 너무 자세하던데. 내용이 그냥 완전히 다 들어있. 그러니까 아니 예.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수사모마와 관련해서는 본인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네. 그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예. 천하람 의원이 어쨌든 면책특권이 있는 데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예. 방송에도 못 밝히고 어. 밝히는 거 보면 알죠. 얼마나 용기가 네, 있는지. 오늘은 면책- 천하람의 목소리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진건 판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한덕수 1심 선고 이후에 누가 떨고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누구냐? 박성재,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진관 판사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쫀 사람은 이상민이죠. 이상민이 제일 쫄았을 왜냐면 거다. 같이 그 단전 단수 협의하고 했으니까 네. 같은 범위 같은 적이잖아요. 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민 장관이. 이상민- 왜냐면 총리는 그 협의만 했다는 거고 예. 실제로 그거를 실행. 집행한 사람은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이랑 경찰청에 한 다 거니까 하고. 최소한 그거보다 더 책임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제일 지금 긴장하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이상민은 쫄았다.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예. 없어요. 다 그렇죠 뭐. 예.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특히 내란숙의 윤석열 지귀현 판사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처음부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죠.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네. 집행 안 하고 사실상 무기징역을 복역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저는 근데 네. 2월 19일 선고 예정일이잖아요. 예. 일단 2월 19일 날 선고가 되냐? 진짜 중요한 안 될 수도 부분이에요. 있다. 중요한 피고인 부분. 불출석 해버리면 그날 또 연기해 버릴 수. 선고를 못 해요. 이거는 피고인이 꼭 있어야. 이게 워낙 중한형을 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게 사형 무기징역은 벌석 선고 못 해요. 피고인 그래요? 나와야 돼 법정에. 반드시. 그리고 못 나오면 예. 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파서 예. 뭐 못 나온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하고 예.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니까 그 교도관들의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 선고할 수 있어. 근데 예. 당일은 그 선고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규현 판사가 또 선고 안 하고 인사로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 지기현 판사가 예.
2월 19일 그 다음 날인 2월 20일까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사 대상이잖아. 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른 법원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게 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예? 왜냐면 예. 물론 뭐 무기 사형 무기만 있다 해서 선고는 반드시 무기 선택하면은 또 뭐 물론 깎아줄 여지는 없기 때문에 예. 감경 여지는 없어서 물론 근데 형이 법정형이 무기라고 해서 반드시 무기 선고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이분이 뭐 뉘우치고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이제 유기징역도 가능한데 네. 저도 그 가능성이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좀 어. 일주일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예. 바로 그 이튿날 하면 되는데 인사가 그 인사를 뭐 안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한 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녕이 됐으니까 원래 딴 배석들은 그럼 다 어떡하려고 가는데 그러지? 이거 만약에 그냥 안 나오면 다음 날 선고하려고 그러나? 나도 그거 아니 그러니까 걱정돼요. 1월 13일 날 결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2월 선고기를 그러니까 4주 후로 잡아도 그거보다 일주일 앞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 이 연휴 최소 시작하기 1월 전에. 그렇죠. 예. 적어도 그 주에는 선고기를 잡았어야지 왜 5주 후로 잡냐고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보통 금요일인 그때 2월 인사 13일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2월 10일 한 열흘 정도 텀 두고서 선고를 거의 이게 하거든요. 지규현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도 이상한 그동안 일들을 많이 겪어서 예. 모든 게 다 불안해. 근데 이게 아마 인사가 아마 2월 초쯤에 발표되겠죠. 한 발표는 2주 되죠. 전 2주 전쯤에 예. 발표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2월 초쯤에 2월 23일자 야. 이동이래. 이동이 23일자 이동이고 2월 한 5일이나 6일쯤에 이제 인사가 날 텐데 그때 인사가 만약에 났다. 네. 근데 19일 날 만약에 선고가 그대로 불발이 된다. 그러면 예. 이거는 그러면 선고 안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아플 예정이고 그러니까. 예, 아플 예정이고 지규현은 떠날 예정이면 그냥 이종섭 도주런 하듯이 지규현도 런규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아니 그러면 수도 진짜 있어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판 다시 재개해야 되니까. 새로 오는 공판. 재판부에서 예. 처음부터 다시 재개해야 돼. 재개해야 변론 돼. 재개. 변론 재개하죠. 공판 재개하죠. 이 기록을 다 바뀐 판사가 선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록을 봐야 되니까. 기록 보는 게 아니라 그 공판 재개 절차라 그래서 네. 절차를 다시 열어 가지고 네. 그동안 진행된 거 이 없습니까? 어. 해서 이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는데 네. 이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이 없을 하겠냐고. 리가 그 있냐고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 우리 의견 지금 충분히 반영 안 법정 되고 필보를 하는 증거 조사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어요. 그럼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그럼 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증거 조사가 다 안 됐고요. 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고요. 증거 제출도 안 됐고요. 하면은 네. 그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 없습니다 하면 넘어가죠. 예. 근데 그럴 리는 그전 없죠. 재판부에서 우리 다 못했어요 하면은 재판을 다시 해야 돼. 놀란 표정 봐봐. 놀란 표정. 그러니까 말도 안 돼. 2월 네. 19일 아침에 네. 서울구치소에서 떠나는 호성버스에 예. 윤석열 피고인이 탑승한 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아. 나오는구나. 당연히 안 네. 나오겠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안 나온 거죠. 거죠. 안 나오겠죠. 아, 안 나오면 그럼 만약 정말. 19일 날 안 되면은 23일 날 선고면 19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예. 그 금요일밖에 없네. 금요일 날 20일밖에 다시 없네. 잡아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예. 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선고 안 했는데 금요일 날 선고 할 수 있나? 아니,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네. 목요일 안 나오면. 시간이 금요일밖에 근데 없어요. 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지치게 하네요. 네. 이제 국민을 전 국민을 지치게 하는 내란 속의 윤석열 정말 막판까지. 근데 불안한 것은 지규현이 구속 취소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럼 뭔가 있으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 룸사롱 사건도 있고. 야, 우리가 근데 이 법원 인사 사람이 깨끗이 언제 나는지 다 알게 되고 공판제자 갱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 법률식에 다 전문가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일주일 당겨서 잡았어야 그러니까, 돼요. 맞아요. 선거 기일. 너무 맞아요. 이상하다. 2월 19일 날 잡고 본인은 20일 날 떠나도록 설계한 이 재판 선고 기일이 너무 이상하다. 김용남 의원님이 막판에 너무 중요한 의제를 던지셔가지고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아니 이거 이러다가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지금 정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매우 중요한 심각하네요. 얘기예요. 예. 딱 19일에 선거 안 되면 20일밖에 없어요. 20일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0일 날 네. 자기 인사 이동이다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그날 수도 재판 있고. 못 연다 내가 예. 짐 싸서 아니 이럴 수도 가야 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 법정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정은 미리 다 한 네. 달 전부터 정해놓거든요. 아무 데서 하는 게 재판할 아니라 법정이 없어. 다 법- 미리 다 예약돼가지고. 다 있죠. 빈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해도 못 한다 해서 그 넘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러면 국민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라는 말이 그냥 그러니까요. 나올 것 같고요. 이 엄중하고 이 위중한 역사적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해? 이거는 또 다른 꼼수가 있어라는 비판에 그러면 반드시 무기 안 하고 유기징역 선고하려고 그렇게 잡았나? 현 변호사님 유기징역 아니 왜냐면 유기징역이 아까 말처럼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형 무기는 법정형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처단형인데 선고할 때는 예. 그 안에서 가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감형 요소가 있다 그러면 형량 그러니까 법정의 무기라 있어도 깎아서 유기징역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불출석해도 그냥 선고한다 그러면 유기징역으로 선고하려고 마음 먹었나? 아니, 예. 통상은 이제 피고인 불출석되면 소고기를 다시 잡잖아요. 보통 잡죠. 예. 다시 잡는데 이제 다시 잡았을 때도 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앞서 그때는 말씀드린 뭐 대로 벌써, 이제 네. 정당한 이유가 없고 어. 그리고 구속돼 있는 사람은 그 소재 확인은 되는 거니까 네, 네, 강제 네. 구인이 불가능한 거를 이제 예. 소명하면 선고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날짜가 너무 묘하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보기엔. 진땀이 확 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다음 주에 김건희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김건희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낭만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완전히 현타가 확 오면서 이거 내란 재판 이거 진짜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김건희 선고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특검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 이렇게 구형을 했거든요. 올려치기 할까요? 글쎄요, 뭐 깎아줄 그거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네. 재판부도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중형이 선고되겠죠. 중형은 나올 네. 거다. 예. 이게 예측이 다 틀려가지고 이제 감히 예측을 못하겠어요. 감히 예측을 못하겠다. 15년 하면은 뭐 많이 나오면 10년 아니면 네. 중간 7, 8년 이렇게 네. 예상하는데 글쎄 지금 분위기로는 예. 뭐 더도 나오니까 네. 저도 뭐 10년 이상 중형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맞추셨는데 두 분이 아니, 구형만 10년, 맞췄고. 구형 10년 딱 맞췄었는데. 아니 그 선고형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하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함께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기쁜 소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지 지금 보니까 얼마나 올랐죠? 5,020, 20, 30. 5,0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올랐다가 좀 내렸습니까? 덜 올랐어요. 예, 오늘은 조선주가 이끈다 이런 이제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 하여간 좋은 떨어졌네. 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ETF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